안녕하세요. 투쟁 주식TV입니다. 12월 27일 월요일 밤 시간에 이제 주요 관심 뉴스로 본 것과 현재 이제 시장에서 돌고 있는 테마가 어떤 테마가 있는지 좀 같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는 아직 주식 초보라서 제가 보는 관점이 정확하진 않을 수 있고, 저는 이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관점이 좀 다른 부분이 있거나 틀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주요 관심 뉴스들을 좀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형 모듈 원전 개발 해체 기술 관련해서 이제 뉴스가 있습니다. 네, 뉴스 내용들을 좀 보면은 정부가 2조 7천억 정도를 투입해서 미래 원자력 시장이랑 뭐 세계 소형 모듈 원전 시장 등등 연구 개발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는 뉴스입니다. 근데 이제 기간을 보면 2022년부터 2029년까지 굉장히 기간이 좀 긴 편이고 거의 10년 정도 되고, 금액들도 10년 동안 총 2조 7천억 원을 투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상징성은 있을 수 있는 뉴스이지만 엄청 큰 뉴스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굳이 이제 좀 상징성적인 부분을 찾자면, 현재 정부의 이제 원전에 대한 기조는 탈원전 기조인데, 기존에도 이제 탈원전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이런 발언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발언들에 비해 원전에 투자를 한다는 점은 그래도 좀 원전 시장에 대한 가능성을 좀 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메타버스, 해외 메타버스 ETF에 3일 만에 이제 1,000억 규모의 투자금이 몰렸다는 뉴스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상징성이 있는 뉴스이긴 하지만 엄청 큰 뉴스는 아니고, 제가 한 24일, 25일 정도에 봤을 땐 500억 정도 몰렸었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벌써 이제 월요일이 되자마자 추가 500억이 몰려서 1,000억이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고, 메타버스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커갈 수 있는 기대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단타 관심 종목으로 좀 보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좀 스윙 관심 종목으로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주가가 많이 밀렸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좀 이런 그 고요의 바다가 기대감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밀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게임 관련해서 좀 악재적인 뉴스가 있는데, 정부에서 구글이랑 애플에 돈 버는 게임을 출시하지 말라고 미리 사전에 차단을 한 모습입니다. 최근에 좀 굉장히 시장에서 B2E 게임 관련해서 시장에 관심이 높고, 뭐 위메이드라든지 컴투스 홀딩스, 위메이드맥스 등등 게임 관련주들이 B2E 사업을 확대하면서 굉장히 좀 주가의 상승을 견인을 했는데, 정부는 이제 모니터링을 하면서 블록체인 게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P2E 게임에 대한 정부의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뉴스로 갤럭시 토네이도라는 코인 버는 게임을 31일에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이건 뭐 국내랑 중국에는 출시가 되지는 않고, 뭐 보면은 북미, 유럽, 아시아 등 174개국 구글 플레이에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27일, 현재가 27일이니까 이 게임이 어떻게 출시를 하는지, 그리고 출시를 하고 나서 글로벌적으로 히트를 치는지 이런 부분을 지켜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차량용 반도체 관련 뉴스가 있는데,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현대차 정의선 회장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 삼성과 현대차가 좀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그 발언을 했다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
국내에서 좀 굉장히 차 관련해서 대기업으로 뽑히는 현대차와 반도체 관련의 대기업으로 뽑히는 삼성전자의 협력을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이 뉴스를 보면은 뉴스 내용에 이렇게 문 대통령이 발언을 했지만 이재용 부회장과 정의선 회장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관련주들이 텔레칩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칩셋 미디어, 시그네틱스 등등이 시간에 시세를 좀 줬는데, 뭐 이런 이제 좀 부정적인 측면도 뉴스에서 보여서 쉽게 시간의 상승에서 접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음 폐배터리 시장 관련해서 뭐 K배터리 3사가 폐배터리 시장에서 계속 관심을 두고 있다, 이런 뉴스가 또 나왔고, 폐배터리 관련해서는 지난주부터 MPC가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 시장에서도 관심이 많이 있는 모습입니다. 뉴스 내용을 좀 보면 폐배터리 재활용은 뭐 다 쓰거나 버려진 배터리에서 니켈과 코발트 등 배터리에 사용할 수 있는 원자재를 이제 다시 추출해서 사용을 하는 방안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니켈이랑 코발트가 2차 전지 시장이 커지면서 굉장히 값이 비싸졌기 때문에 이거를 뭐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가격적인 측면에 메리트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30년 후인 2050년에는 최대 600조까지 폐배터리 시장이 확대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뉴스이고, 사실 조금 아쉬운 점은 관련주 중에 MPC만 조금 유독 잘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 영화테크랑 파워로직스 같은 종목들은 조금 힘이 빠진 모습입니다. 다음 이거는 뭐 그냥 이슈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한테 최태원 SK 회장이 노바백스 백신을 최대한 빨리 국내에 출시하겠다라고 좀 보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식약처에서 허가가 나면 곧바로 출시해 국내에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한 점은 좀 좋아 보이는데, 근데 뭐 최 회장이 발언한 발언 중에 현재 인상 3상 중으로 3상을 마치면 전 세계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이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다, 기간 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조금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좀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그 기대감으로 뭐 주가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기간이 좀 붕 떠버리면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캐몬이 이 뉴스 관련해서 시간에 마찬가지로 좀 상승을 준 모습이어서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뉴스로는 뭐 영국 가디언에서 오미크론이 이제 코로나19가 감기나 독감 수준으로 전락을 할 것이다 라고 좀 뉴스를 냈고, 이런 부분이 이제 좀 보복 소비 관련주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아직까지는 뭐 그냥 기대감, 전망일 뿐이고 특별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거나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좀 줄어들었다거나 이런 관점에서 보이는 뉴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찾아본 뉴스들은 이렇게 좀 공유를 드리고, 지금 현재 이제 조금 시장에서 시세를 주고 있는 테마들을 보면 주로 로봇, 원전, 원전 관련해서는 아까 보여드렸던 뉴스가 있어서 조금 위로 끌어놓았고, 근데 사실 뭐 시간에는 갭이 없었지만 정전에 갭이 뜬다면 이 뉴스로는 추가 매매를 하기는 조금 저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뭐 현재 이제 메타버스, NFT 등등 관련주에 눈은 계속 둬야 되는 상황이고, 이 관련주들이 시세를 막 주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충분히 글로벌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스윙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테마로는 차량용 반도체가 있는데,
차량용 반도체는 아까 보여드린 뉴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었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을 했다는 점은 좋아 보이지만 정의선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이 딱히 그 발언에 대한 반응은 없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어떤 액션을 취한다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의 갭에서 섣불리 따라잡기는 좀 마찬가지로 어려워 보입니다. 폐배터리 관련해서는 최근에 NPC가 좀 많이 움직이고 있고 시장에서도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는 모습인데, 저는 이제 오늘 조금 살짝 움직이긴 했는데 영화테크가 조금 이 상승을 역전을 시키면서 19,000원을 넘어주면서 다시 이렇게 치고 나가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MPC의 최근 상승 폭이 좀 상당했기 때문에 조금 피로감이 있을 수 있는 모습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뭐 반도체 관련해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굉장히 외국인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해서 꾸준히 눈을 둬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관련해서는 동진세미캠, 대덕전자, 심텍, 주성엔지니어링 등이 신고가에서 근처에서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위주로 좀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도 오늘 이제 디스플레이텍이 조금 상승을 많이 보여주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았었는데, 관련해서 아직까지 전기차 무선 충전 관련 표준 법안 제정 이런 뉴스가 이번 주까지 난다, 이런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모센스도 좀 지켜볼 수 있는 모습일 것 같습니다. 아모센스는 보면은 3일 동안 이렇게 저점은 조금 올려 놓으면서 일봉상 이제 단기 박스권의 상단에 조금 거의 상단에 위치를 시켜놓은 모습이라서 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애플카 자율주행 관련해서 약간 찌라시이긴 하지만 애플카 이슈가 계속해서 있는 모습이고, 관련주로는 인포뱅크가 조금 시장에서 잘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포뱅크도 시세는 이렇게 꾸준히 주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주고 있는데 시장에서 뚜렷한 뉴스가 붙지는 않는 상황이라서 저는 조금 거의 구경만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는 현대차에서 내연기관 부서를 없애고 전기차에 몰두를 한다라는 이슈가 있고, 그 관련해서 지난주 금요일, 목요일에 관련주들이 좀 시세를 많이 준 상황이라서 조금 그 이슈 말고 추가적인 뉴스가 붙지 않는다면 매매를 하긴 조금 어려워 보이고, 노바백스도 아까 처음에 이제 뉴스 설명을 드리면서 봤던 관점이라서 저는 아마 좀 매매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코로나 이슈도 계속해서 살아있는 모습인데, 사실 종목들이 최근 2년 동안 시세를 굉장히 많이 줬기 때문에 조금 움직임이 제한적인 느낌이라서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 신규 상장 관련해서는 LG 에너지솔루션이랑 마켓컬리가 대형 IPO를 앞두고 있는데, LG 에너지솔루션은 신성 델타테크를 수익 관점에서 접근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고, 그 외에 마켓컬리는 조금 상장 일정이 나와야 관련주를 매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12월 27일 오늘 월요일 주요 관심 뉴스와 현재 시장에서 돌고 있는 테마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